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성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기 몫을 무사히 해내는 거 칭찬받던 저희 꼬꼬마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협업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개인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키우려면 개인 능력을 키우던지 아니면 업무량을 늘리면 됐어요. 예를 들면 1시간에 1만큼 낼 수 있었던 능력을 2만큼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운다든지 일주일에 5개 하던 양을 늘려서 10개를 완성하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에는 언젠가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혼자 열심히 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과제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경력이 쌓일수록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는데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면 저는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협업하시면 돼요. 나 혼자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여전히 똑같은 분량의 일을 하더라도 몇 배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도 일의 규모와 강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혼자 일하던 시절에는 사실 사람들이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연차가 올라가면서 성장 수준이 확연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협업 능력의 차이입니다. 성과는 나의 능력에 남의 능력을 더하고 여기에 프로젝트 개수를 곱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남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능력 곱하기 프로젝트 개수였지만 이제는 나의 능력 더하기 남의 능력 곱하기 프로젝트 개수가 성과가 됩니다. 이제 무사히 자기 몫을 거뜬히 하게 된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성과는 남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협업 능력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별로 확장된 내가 만든 성과의 합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성과가 되죠. 협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뭔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저를 도와주실 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관계는 3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 것, 두 번째는 같은 목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을 것, 세 번째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네가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걸 합쳐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을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비슷한 문제를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강점이 있는 대상을 찾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의 프랑스 식료품 전문점에서 구매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많죠. 게다가 정보도 많이 필요해요. 프랑스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식자재, 제품, 신뢰할 만한 구매처 이런 정보가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협업할 상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사람한테 협업을 제안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협조적이겠죠. 그런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만약에 한국 식료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구매 담당자를 찾아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솔깃하지 않겠어요? 우리와 똑같이 외국 식료품의 구매 담당자이지만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거는 우리랑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쪽은 내가 궁금해하는 프랑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쪽이 필요로 하고 있는 한국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매 담당자라고 하는 역할이 같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되게 깊어요.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가진 상대방을 찾으면 협업하기가 되게 수월해집니다. 다른 경우를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북토크를 1년 내내 진행하게 된 담당자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북토크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1년에 5번 해봅시다. 또는 10번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담당자는 출판사, 예술 분야 출판사의 직원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책이 좋아서 또는 예술이 좋아서 출판사로 들어왔는데 북토크를 1년 내내 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싫잖아요. 게다가 북토크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한 번 했을 때는 칭찬받았지만 2번, 3번, 7번, 8번 했을 때까지 칭찬받겠어요? 그냥 했던 거 또 하나 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성과도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혼자 떠안아야 될까? 아니면 이제 리더한테 가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될까? 물론 뭐 리더한테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할 수 없는 경우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협업 대상을 찾아서 일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 즉 북토크를 하고 싶어하는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뭐 담당자가 뭐 모든 걸 뭐 한 땀 한 땀 이렇게 손수한다고 해서 강점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는 거죠. 자, 예술 관련해서 북토크를 하고 싶어하는 곳이 누굴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미술관, 뭐 국공립 도서관, 아트페어,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문학 강의, 뭐 서점, 카페, 문화센터, 방송, 뭐 이런 여러 후보군이 떠오르죠. 그럼 이제 다른 강점을 생각해 볼게요. 예술 전문 출판사인 우리가 제공할 강점이 뭘까? 여기에 특화된 게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먼저 예술 분야 전문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죠. 그 다음에 출판한 예술 분야 책들의 저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즉 전문성과 섭외 가능한 풍부한 저자 목록, 이게 저희의 이제 특별한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협업할 대상을 찾는 거죠. 제일 안전한 방법은 이미 있는 프로그램에 올라타는 거예요. 미술관이나 도서관, 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보면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보고 담당자한테 이제 안 그래도 담당자라면 콘텐츠를 무엇으로 할지 이제 매번 골머리를 앓을 테니까 그때 저희가 괜찮은 저자와 후보 제목을 가지고 와서 짜잔 하고 제안하면 당연히 솔깃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저자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들은 원래 있던 인문학 강의, 예술학 강의를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협업이 되게 되니까 저희는 5개, 10개 북토크를 하더라도 원래 해야 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10분의 1, 5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협업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협업을 하기에 좋은 파트너를 찾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관심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옥수중앙교회에서 공동체 돌봄을 목적으로서 가난한 어른들에게 우유 배달하는 걸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유를 배달하다 보니까 전날 배달된 우유가 그대로 있는 집들이 종종 발견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뭐 여행이나 뭐 병원 입원 이런 걸로 잠시 다른 곳에 머물고 있거나 집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뭐 전자라고 하면 뭐 문제가 없는데 후자, 그러니까 집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라면 뭔가 중요한 문제 신호가 되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구도 모를 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욕실에 갇혔는데 또는 막 정신을 잃어서 쓰러졌는데 몇 주나 지나서야 누군가에게 발견된다면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유 안부 프로젝트는 그 기간이 적어도 이틀이 넘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우유가 2개 이상 쌓이면 주민센터로 연락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후원기관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이 나왔는데 3천여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멋진 프로젝트가 어떻게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담당 기관과 후원자들 노력도 컸겠지만 저는 훌륭한 협업 시스템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부 확인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각자 가진 서로 다른 가치를 합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영리하게. 제가 생각해본 각 이해 담당자들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기부자예요. 뭐 시설 운영이나 뭐 큰 돈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나 아니면 생활을 아예 내가 책임져야 1:1 결연을 맺어서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럽죠. 하지만 소정의 금액을 후원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직접 돕는다면 그건 동참하고 싶어요. 자, 이런 마음이죠. 자, 우유 회사는 어떻겠어요? 이미 있는 배달 시스템이잖아요. 원래는 우유를 주문받으면 원래 배달 시스템으로 배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미 있는 배달 시스템대로 주문받은 우유를 배달하는데 우유가 쌓여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연락처로 전달하는 거. 자, 요 정도 업무만 추가됐어요. 자, 그럼 부담스럽지 않죠. 네, 저희도 동참할게요. 이렇게 되죠. 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관할구역에
독거노인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제한된 인력 때문에 도저히 일일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위험 신호가 있는 노인을 찾아서 알려준다면 그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찾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목표에 막 헌신할 사람들을 찾은 게 아니라 약간씩은 더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부자들한테 홀로 사는 어르신들하고 자매 결혼을 하라고 했으면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했을 거예요. 우유회사에 공짜로 우유회사 비용으로 음료를 계속 배달해줘요 라고 하면은 계속하기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게 매일 독거노인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으면 저희가 다른 업무도 너무 많아서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 주체의 역할을 나눠서 협업 시스템을 만드니까 다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돼요. 자,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부와 안전이라고 하는 깃발을 흔든 다음에 같은 목표를 원하는 대상자를 모아서 협업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협업을 하기에 좋은 파트너를 찾는 마지막 방법은 다른 조각을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내가 잘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를 합쳐서 근사한 걸 해보자.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는 거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 그 대형 5개 전간판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좀 압도적인 미디어 아트가 나와서 큰 화제를 일으켰어요.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회사가 선보인 웨이브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스케일하고 디테일이 굉장했어요.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투명한 대형 수조 안에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기존하고 다른 수준의 압도적인 현실감이었죠. 정말 저 안에서 막 파도가 치고 있는 것 같아. 막 저 투명한 수조가 깨지면 물이 넘쳐 흐를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디스트릭스 사례는 서로 다른 조각을 모아서 협업 퍼즐을 완성한 경우예요. 코엑스 앞에 대형 5개 전간판에서 시연했는데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님이 출연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5개 전광판의 일정 부분은 원래 공공 분야에 쓰게 되어 있대요. 캠페인 같이. 그래서 운영 전광판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캠페인성 공공 영상 트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정말 멋있어 하는 예술 작품이 상영되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화제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소문도 날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협업이 진행되게 됐어요. 거기 담당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원래 일정 부분은 공공 부문에 써야 되잖아. 예술 작품, 이렇게 대형 예술 작품을 트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 이거 틀면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혹시 별로면 다음엔 안 틀면 되지 뭐. 그리고 내용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자연 풍경이라서 논란도 없을 것 같으니까 해보지 뭐. 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서로 다른 니즈를 합쳐서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협업을 제안한 경우예요. 자,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나니까 뉴욕 맨하튼에 있는 건물에 워터폴이라고 하는 작품을 설치할 때 이때도 정말 어마어마한 화제가 되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건물주가 마음에 들어해서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한 달 더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좋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건 어떻게 협업이 가능했나? 뉴욕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 빌딩 중에 삼성전자가 100m짜리 LED 사이니지 전광판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제 하드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멋지게 구현해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와 그리고 디스트릭트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해보자. 서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원래는 거기에 뭔가 광고를 틀거나 영상을 시연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매우 적은 비용으로 협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두에게 홍보가 되어서 좋았던 협업이었죠. 삼성전자와 디스트릭트 모두에게 윈윈이었던 협업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 볼게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는 우리와 비슷한 목표를 향하고 있지만 다른 강점이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와 네가 잘하는 걸 합쳐서 근사한 걸 해보자. 이러면 남의 능력을 끌어와서 나의 성과로 만들 수 있습니다.